지난번에 풍력발전기 날개 제작 방식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는데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날개 제작 과정에서 추가 내용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는 거대한 복합재료 구조물로 일반적으로 두 개의 절반 껍질, 하프쉘즈를 접착하여 만듭니다. 이 두 절반 껍질은 각각 상단, 탑과 하단, 바텀 또는 전면, 프론트과 후면, 리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껍질들을 만든 후에 주요 공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반 껍질 준비 및 내부 부품 삽입. 두 껍질이 접합되기 전에 내부 구조물들이 각 껍질에 조립됩니다. 웹 또는 전단빔, 시어빔, 설치, 블레이드의 강성을 높여주는 내부 지지 구조물인 웹을 한쪽 절반 껍질에 접착제로 고정합니다. 웹은 블레이드의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볼트 너트 및 기타 부품 삽입, 날개 뿌리, 블레이드 루트, 부분의 허브와 연결될 볼트 및 너트 등의 금속 부품을 삽입하고 고정합니다. 2. 블레이드 접착, 본딩 및 경화, 큐어링. 이것이 블레이드 제조 공정이 가장 중요하고 정교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접착제 도포. 미리 준비된 두 절반 껍질의 접합면에 에폭시 수지나 폴리우레탄 기반의 특수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합니다. 접합 및 압착. 접착제가 도포된 두 껍질을 정렬하여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접합합니다. 이때 접합면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압착 장치를 사용합니다. 경화. 접착제가 완전히 굳고 강성을 얻을 때까지 일정한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경화시킵니다. 이 과정은 블레이드의 최종 강도와 내구성을 결정합니다. 경화 시간은 접착제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시간이 소요됩니다. 3. 마무리 작업 및 품질 검사. 접착 및 경화가 완료된 후 블레이드의 최종 마무리가 진행됩니다. 표면 마감. 접합된 이음새를 매끄럽게 다듬고 불필요한 재료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블레이드 표면을 샌딩하여 매끄럽게 만듭니다. 도색 및 코팅. 블레이드의 표면에 자외선, UV, 보호 및 내마모성을 위한 특수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 코팅은 블레이드를 환경적 요인, 비, 먼지,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여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품질 검사 및 테스트. 완성된 블레이드는 여러 단계의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유관 검사, 균열, 긁힘, 기포 등 외부 결함을 확인합니다. 비파괴 검사, NDT, 초음파 탐상 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블레이드 내부의 접착 불량, 공극, 균열 등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결함을 찾습니다. 정적 및 동적 테스트, 블레이드가 설계된 하중과 진동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이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는 운송을 위해 포장되어 발전소 설치 현장으로 보내집니다. 허브에 장착되려면 고장력 볼트를 장착해야 될 것 같은데?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는 허브에 바로 장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공정 중 이미 뿌리 부분에 금속 인서트, 메탈 인서트 또는 고정 볼트, 픽세이션 볼트가 삽입됩니다. 이 인서트들은 블레이드 제작 시 복합 재료 내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블레이드가 완성된 후 허브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장력 볼트 장착은 블레이드 제작의 일부로서 수행됩니다. 블레이드 뿌리, 블레이드 루트와 고정 볼트 공정. 블레이드 제작은 두 개의 반쪽 껍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이드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몰드에 유리 섬유와 수지를 적층할 때 금속 인서트를 함께 삽입합니다. 이 인서트들은 아래와 같이 고정됩니다. 배치 및 고정. 블레이드 뿌리 부분의 원주, 서컴퍼런스를 따라 여러 개의 금속 인서트를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합니다. 이 인서트들은 블레이드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에 볼트 구멍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로 깊숙이 삽입됩니다. 복합 재료 적층. 인서트가 배치된 상태에서 유리 섬유와 수지를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인서트들은 섬유와 수지 속에 완전히 파묻혀서 단단히 고정됩니다. 경화 및 일체화. 복합 재료가 경화되면서 인서트와 블레이드 구조가 하나의 단단한 부재로 결합됩니다. 이렇게 하면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모든 하중이 인서트를 통해 허브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허브 조립 및 현장 설치. 공장에서 완성된 블레이드는 위에서 설명한 제조 공정을 모두 거친 후
대형 특수 트레일러에 실려 발전소 설치 현장으로 운송됩니다. 현장에서의 허브 조립 및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브 준비, 발전기, 나셀에 이미 조립되어 있는 허브는 블레이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허브에는 블레이드 뿌리 부분의 볼트 구멍에 맞춰진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블레이드 장착,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블레이드를 들어 올린 후 허브에 있는 구멍과 블레이드 뿌리에 있는 인서트의 구멍을 일치시킵니다. 고장력 볼트 조립, 정렬이 완료되면 고장력 볼트, 하이텐실 볼트를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조여 블레이드를 허브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정확한 토크로 볼트를 조여서 모든 볼트가 균일한 장력을 가지도록 합니다. 최종 점검, 볼트 조립이 끝나면 각 블레이드가 허브에 안전하게 결합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통해 블레이드는 허브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풍력 발전기의 로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리섬유 재질의 금속형 볼트를 체결하면 열팽창 기수 차이로 시간이 가면 풀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리섬유와 금속의 열팽창 계수 차이는 중요한 공학적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볼트 체결부에 응력이 발생하거나 풀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제조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1. 재료적 해결책, 특수 접착제와 설계. 블레이드 내부에 삽입되는 금속 인서트는 단순히 유리섬유 복합재료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서트와 복합재료 사이의 계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착제, 인서트를 고정할 때 단순히 복합재료와 함께 경화시키는 것을 넘어 금속과 복합재료 간의 부착력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유연성을 가진 특수 접착제, 스트럭처럴 어데시브를 사용합니다. 이 접착제는 열팽창 계수 차이로 인한 미세한 움직임을 흡수하여 응력 집중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서트 형상, 금속 인서트는 단순한 원통형이 아니라 복합재료와의 접촉 면적을 넓히고 물리적 결합을 강화하기 위해 표면의 요철이나 특수한 형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볼트가 받는 하중을 복합재료 전체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응력 집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기계적 해결책, 볼트 및 너트 기술. 블레이드와 허브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 사용됩니다. 고장력 볼트, 풍력 발전기에는 일반 볼트보다 높은 강성과 내구성을 가진 고장력 볼트, 하이텐실 볼트가 사용됩니다. 이 볼트들은 극심한 진동과 외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풀림 방지 너트 자체에 나사산의 풀림을 방지하는 특수 구조가 적용된 풀림 방지 너트를 사용하거나 이중 너트, 잼넛 방식을 적용하여 너트가 회전하면서 풀리는 것을 막습니다. 볼트 조임 제어, 볼트를 조일 때 단순히 강하게 조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토크로 조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볼트가 균일한 장력을 가지도록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이를 통해 특정 볼트에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재료적, 기계적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의 볼트 풀림 문제를 해결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날개 뿌리 부분은 원통형으로 제작된 것을 봤는데 허브에도 원통형 플랜치를 사용하는 걸까? 네, 맞습니다. 날개 뿌리 부분과 허브는 플랜지라는 원형의 철제 부품을 통해 결합됩니다. 허브와 블레이드 플랜지의 구조. 블레이드 뿌리, 날개 뿌리 부분은 복합 재료로 된 원통형 구조입니다. 이 원통형 끝단에 블레이드 제작 과정에서 미리 삽입된 금속 인서트들이 원줄을 따라 일렬로 배치됩니다. 이 인서트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볼트가 체결될 수 있는 구멍을 가진 원형 플랜지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허브는 보통 주물 공정으로 제작된 구형, 스페리컬 또는 원추형, 코니컬이 강철 구조물입니다. 이 허브에는 각 블레이드가 장착될 3개의 원형 플랜지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허브의 플랜지면에 블레이드 뿌리의 플랜지면이 맞닿아 결합됩니다. 결합 과정. 블레이드와 허브의 결합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정렬. 크레인을 사용하여 블레이드를 들어 올린 뒤 허브의 플랜지면과 블레이드 뿌리의 플랜지면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위치를 조정합니다. 볼트 체결. 두 플랜지의 볼트 구멍이 정렬되면 고장력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양쪽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이때 정확한
토크를 가하여 모든 볼트가 균일한 힘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확인, 모든 볼트가 규정된 힘으로 조여진 후 체결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플랜지 볼트 결합 방식은 블레이드와 허브 사이의 강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여 거대한 폭력과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육상이던 해상이던 크기가 있어 운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풍력 발전기 부품, 특히 초대형 날개, 블레이드, 이 운송은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부품의 거대한 크기와 무게가 주요 원인입니다. 육상 운송 문제점. 육상에서 풍력 발전기 부품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규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로의 파손을 막기 위해 운송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및 중량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력 발전기 날개나 타워는 이 규제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형적 제약, 커브길, 블레이드가 길기 때문에 꼬불꼬불한 산길이나 급커브를 돌 때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도로를 벗어날 위험이 큽니다. 교량 및 터널, 교량의 하중 제한을 초과하거나 터널, 고가도로, 전봇대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송 경로를 매우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며 때로는 별도의 보조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 운송 차량이 거대하고 속도가 느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이 때문에 보통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에 운송하거나 전문 통제 차량의 도움을 받습니다. 해상 운송 문제점. 해상 풍력 발전기 부품 운송은 육상에 비해 자유롭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항만시설. 초대형 부품을 실을 수 있는 전용 항만시설이 부족합니다. 블레이드, 타워, 그리고 거대한 하부 구조물을 운반하고 보관하려면 넓은 부지와 전문적인 크레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설치 선박 부족. 해상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설치할 수 있는 대형 전용 선박, 해상 풍력 터빈 설치선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선박은 매우 고가이며 국내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 조건. 해상 운송 및 설치는 바람, 파도, 조류 등 기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용 차량을 이용 운송 시 바람이 불면 차량과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강한 바람은 풍력 발전기 날개 운송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날개는 거대하고 가벼워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운송 중 넘어지거나 제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과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1.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사용.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블레이드 운송 전용 특수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트레일러는 일반 트레일러와 달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틸팅 및 스윙 기능. 트레일러에 탑재된 유압 시스템을 이용하여 날개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기울이거나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커브 통과. 좁은 커브길을 통과할 때 날개를 수직으로 세워 회전 반경을 줄입니다. 바람 저항 감소. 측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에 대응하여 날개면을 바람의 방향과 평행하게 회전시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저중심 설계. 블레이드를 최대한 낮게 적재하여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정성을 높여 전복 위험을 줄입니다. 다축 조향 시스템. 트레일러의 여러 바퀴가 독립적으로 조향되어 좁은 길이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2. 운송 경로 및 환경 관리. 기술적인 해결책 외에 운송 계획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정밀한 경로 분석, 운송 전, 도로의 너비, 교량 높이, 전봇대, 그리고 특히 풍속과 같은 기상 데이터를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정합니다. 풍속이 강한 지역이나 시간대는 피하도록 계획합니다. 운송 시간대 조절. 바람이 약한 새벽이나 야간에 운송을 진행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전문 통제팀 동반. 운송 차량의 앞뒤로 경광등을 단 통제 차량들이 동반하며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과 기상 조건을 파악하여 안전한 운행을 돕습니다. 이러한 특수 차량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도 풍력 발전기 날개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날개를 포함한 장비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공정은 풍력 발전기 부품이 현장에 도착하면 보통 바로 설치하지 않고 임시로 거치, 스테이징 했다가 한 번에 설치합니다.
1. 부품의 임시 보관, 스테이징. 풍력 발전기 부품은 크기가 매우 커서 현장까지 한 번에 모두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부품, 타워 섹션, 블레이드, 나셀 등 이 순차적으로 현장에 도착하면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넓은 임시 보관 장소에 내려놓습니다. 배치. 부품들은 설치 순서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타워 하부 섹션은 크레인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블레이드는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지지대에 올려놓습니다. 보호. 부품들은 날씨와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덮개를 씌우거나 정기적으로 관리됩니다. 조립 준비. 일부 부품은 이 단계에서 미리 조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상 풍력 발전기의 경우 나셀과 허브, 블레이드를 미리 조립하여 해상 크레인이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설치. 모든 부품이 현장에 도착하고 크레인 설치 및 안전점검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타워 조립. 먼저 하단 타워 섹션부터 하나씩 들어 올려 기초 위에 설치합니다. 이후 중간, 상단 섹션을 차례로 올리고 볼트로 연결합니다. 나셀 설치. 타워가 완성되면 타워 꼭대기에 발전기, 기어박스 등이 포함된 나셀을 설치합니다. 로터, 허브 플러스 블레이드, 조립. 지상에서 허브와 블레이드를 미리 조립한 뒤 크레인을 이용해 통째로 들어 올려 나셀에 연결합니다. 또는 나셀에 허브를 먼저 설치한 후 블레이드를 하나씩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품을 임시로 거치하고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은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복잡한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전체 날개 제작에서 금형을 설계하고 현장까지 운송하기까지 대략 며칠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 날개 금형 설계부터 현장까지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소요 시간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날개 금형 설계 및 제작. 설계. 블레이드 금형의 설계는 복잡한 공학적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금형 제작. 설계가 완료되면 금형 자체를 만듭니다. 이 금형은 매우 크고 정밀해야 하므로 제작에만 3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날개 생산. 제조. 금형이 완성된 후 하나의 블레이드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4시간에서 며칠이 소요됩니다. 이는 복합 재료를 겹겹이 쌓고 경화시키는 공정 때문입니다. 3. 현장 운송. 운송 계획. 운송 경로 분석 및 특수 차량 준비에 수주가 걸립니다. 실제 운송. 운송거리가 짧은 경우 수일 내에 운반이 가능하지만 지형이 험하고 거리가 멀 경우 수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의 경우 부품을 한국까지 운송한 뒤 선박을 이용해 해상 현장으로 옮기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날개 금형 설계부터 현장까지 모든 공정을 합산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중 운송기간은 전체 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사전 계획과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풍력 발전기 설치 이후에 정상적인 풍속에서 발전량은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풍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터빈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격 풍속, 레이티드 윈드 스피드를 의미하며 이 풍속에서 최대 발전량을 낼 수 있습니다. 풍속에 따른 발전량 변화. 풍력 발전량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풍속이 2배가 되면 발전량은 8배가 되는 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풍속에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면 특정 풍속 범위 내에서만 작동합니다. 기동 풍속, 커든 스피드, 약 초속 34m의 약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발전기가 가동됩니다. 전격 풍속, 레이티드 윈드 스피드, 약 초속 1115m에 도달하면 터빈이 최대 발전량, 전격 출력에 도달합니다. 이 풍속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져도 발전량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차단 풍속, 컷아웃 스피드, 약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 터빈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동을 중지합니다. 일반적인 발전량. 대부분의 상용 육상 풍력 발전기의 전격 출력은 25MW입니다. 이는 전격 풍속 약 초속 1115m에서 시간당 2,0005 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대용량 해상 풍력 발전기가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은 812MW의 전격 출력을 가지며
일부 차세대 터빈은 26MW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된 풍력 발전기가 정상적인 풍속에서 발전하는 양은 터빈의 모델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격 출력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10메가와트면 대략 몇 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일까? 10MW의 전력은 약 5,000가구에서 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는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소비량을 기반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계산 과정.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 한국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약 350kW입니다. 시간당 전력 사용량 환산, 한 달, 30일은 720시간이므로 가구당 시간당 약 0.486kW를 사용합니다. 350kW 나누기 720시간은 약 0.486kW입니다. 10MW의 전력, 10MW는 10,000kW와 같습니다. 최대 공급 가능 가구 수, 10,000kW 나누기 0.486kW, 가구는 약 2576가구입니다. 실제 공급 가능 가구 수.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항상 불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의 실제 가동률, 캐퍼시티 팩터를 고려해야 합니다. 풍력 발전소의 가동률은 일반적으로 20에서 40% 수준입니다. 20% 가동률, 2576가구 곱하기 0.2는 약 4115가구입니다. 40% 가동률, 2576가구 곱하기 0.4는 약 8230가구입니다. 따라서 풍력 터빈의 가동률에 따라 10MW는 실제로는 약 4000가구에서 80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력발전기 날개 설계에서 제작 사용까지 질문을 했는데 추가할 게 있을까? 꼭 필요한 장비나 기술적인 문제점들? 풍력 발전기 날개 설계, 제작, 운송,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장비와 기술적 문제점들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날개 제작의 핵심 장비. 금형, 몰드, 블레이드의 모양을 결정하는 틀로 가장 중요한 제작 장비입니다. 고품질의 블레이드 제작을 위해서는 금형의 정밀도가 필수적입니다. 복합 재료 적층 장비, 유리섬유, 피버글래스와 탄소섬유, 카본 피버 같은 재료를 수지, 레진과 함께 겹겹이 쌓아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오븐 또는 열풍 시스템, 블레이드의 복합 재료를 단단하게 굳히는 경화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정해진 온도와 시간 조건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블레이드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사 장비, 초음파 검사 장비, 블레이드 내부의 결함, 기포, 접착 불량 등을 비파괴적으로 검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레이저 스캐너, 블레이드의 최종 형상과 치수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설계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블레이드 수명 관련 문제점. 피로, 패티그, 블레이드는 회전하면서 지속적인 하중 변화를 겪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점차 커져 블레이드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번개 및 외부 충격, 번개 맞거나 새, 얼음 등에 부딪히면 블레이드 표면이 손상됩니다. 특히 번개는 블레이드 내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낙뢰 방지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침식, 이로션, 블레이드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빗방울, 먼지, 모래 등과의 충돌로 인해 표면 코팅이 닳게 됩니다. 이는 공기 역학적 효율을 떨어뜨려 발전량을 감소시킵니다. 3. 운송 및 설치의 기술적 문제점. 대형 크레인 부족. 대형 풍력 발전기 설치에 필요한 초대형 크레인이 부족하거나 운송 경로의 제약으로 현장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 난이도, 특히 해상 풍력의 경우 대형 부품을 실을 수 있는 전용 선박이 부족하여 건설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재료, 스마트 센서, 자동화된 검사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날개 제작에 사용하는 유리섬유나 탄소섬유로 제작할 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풍력 발전기 날개는 뿌리, 중간, 끝부분의 풍속 차이와 하중 때문에 크기, 두께, 폭이 모두 다르게 설계됩니다. 1. 풍속 차이. 날개는 회전하면서 각 부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날개 뿌리, 루트, 회전 중심에 가장 가까워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날개 끝, 팁, 회전 반경이 가장 커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풍속이 초속 25m일 때 날개 끝의 속도는 약 시속 300km에 달합니다. 이러한 속도 차이 때문에 날개의 각 부분은 받는 공기역학적 힘과 양력이 다릅니다. 2. 하중과 구조적 역할. 날개의 각 부분은 받는 하중과 구조적 역할에 따라 다르게 설계됩니다. 유리섬유나 탄소섬유로 풍력 발전기 날개를 만들 때 기술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물류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성장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블레이드의 길이는 100m 이상이지만 향후 200m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블레이드 크기.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큰 풍력 발전기 날개의 길이는 120m를 넘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은 계속되어 GE, 할리아드 X, 할리에이드 X, 터빈은 날개 길이가 107m에 달하며 중국의明량 스마트 에너지는 128m짜리 날개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는 140m 이상의 초대형 블레이드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기 확장의 주요 한계. 운송 문제. 날개의 크기가 커질수록 육상 운송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현재도 산악지형이나 도시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 때문에 운송 경로 제약이 없는 해상 풍력이 대형화의 주된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 블레이드를 만드는 금형의 크기도 계속 커져야 합니다. 이는 공장 규모와 생산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립니다. 구조적 한계. 블레이드가 길어질수록 자체 무게와 바람의 하중으로 인한 구조적 피로와 비틀림 현상이 심해집니다. 재료의 강성을 높이고 자체 무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형 블레이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큰 날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래핀이 싼 가격으로 대량 생산된다면 차세대 풍력 발전기 날개는 그래핀 시대가 올 수도 있을까? 그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 네, 만약 그래핀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차세대 풍력 발전기 날개의 주요 소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날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핀이 차세대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유. 그래핀은 흑연에서 추출한 단일 원자층의 탄소 소재로 다음과 같은 놀라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강성 대비 가벼움.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면서도 무게는 거의 없습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는 크기가 커질수록 무게로 인한 자체 하중과 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래핀은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유연성 및 내구성. 그래핀은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블레이드가 바람에 의해 휘어지는 것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복합 재료의 단점인 피로 파괴나 미세균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성.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높아 블레이드를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핀으로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이유. 현재 풍력 발전기 날개 크기의 가장 큰 한계는 재료의 무게입니다. 날개가 길어질수록 자체 무게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재료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무게 때문에 날개가 부러지거나 허브에 과도한 하중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핀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길이 확장. 그래핀을 기존의 유리섬유나 탄소섬유와 복합화하면 훨씬 가볍고 강한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길어질수록 무게는 세제곱에 비례하여 늘어나는데 그래핀은 무게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150m를 넘어 200m 이상의 초대형 블레이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효율 증가. 더 큰 날개는 더 넓은 면적의 바람 에너지를 포착할 수 있어 발전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그래핀이 차세대 풍력 발전기 날개의 핵심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 기술. 현재는 그래핀을 소량 생산하는 기술만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에 필요한 만큼의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복합재료 통합. 그래핀을 기존 복합재료에 안정적으로 통합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핀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기존 소재와 결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공학적 문제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풍력 발전기 날개는 그래핀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를 조립하고 날개들이 몸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허브에 장착하는 위치, 그리고 차세대 소재로 관심들이 많은 그래핀까지 인공지능과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 중에서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면서도 무게는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에서 무게는 거의 없다고 조금 과장을 했는데 강철이 1톤이라면 그래핀은 5kg 정도입니다.